설명해 진행하겠습니다. 한대부고 통합과학 23년 모든 시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항상 시험 말미에 이제 시험 분석을 통해서 인사드리는데 해당 내용을 통해서 한 해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고 올해 통합과학 모든 시험 대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시험 마무리 후에 항상 스펙트럼이라는 주제 하에 문항 적중이나 이제 문항 정답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각각의 문항의 분석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나 주간지 테스트 혹은 직보를 통해서 그들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이후 출제 경향이나 혹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떠한 유형이 나올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시험 대비 때 항상 함께 하셨던 한근호 선생님, 그리고 뭐 물리 파트 굉장히 많이 피드백을 하셨고 나름의 학생들의 소개 성과가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구과학이나 생명 파트 마찬가지 김동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 이 자리 빌어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매번 밝혔다시피 한대부고 시험 문제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문항이 이제 수능 유형에 가깝고 그리고 난이도가 나름 되게 높은 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제 뭐 교재 자체가 거의 대부분 이제 한대부고에 약간 포커싱 돼 있다, 혹은 수능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 적중률이 높은 편이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한대부고 시험 대비 진행할 때 이제 2학기 기말고사에 총 1945문항을 풀었습니다. 각 영역별로 이렇게 집계를 한번 해 보았고 뭐 수업 뭐 전후나 혹은 학교 등원 시간에 키포인트를 보낸다거나 뭐 기타 등등의 노력을 꾸준히 해왔는데 나름의 학생 만족도는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성적이 나름 뭐 좋은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혹은 본인이 원하지 않은 점수를 받은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 제가 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찾아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테이크오버에 대한 영상을 각 소 단원별로 좀 정리를 해서 미리 전달을 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의 경우에는 제가 시험 대비를 계속 진행하면서 진도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학교 기출 유형 분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제 판서의 내용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소단이 막 섞여 있죠. 그래서 각각 학교 시험에 나왔던 유형들을 하나하나 정리 분석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별 정답률을 하나하나 체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한대부고에 이제 각각의 학생들이 매주 시험을 보고 혹은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누적되었을 경우에 피드백에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24문항으로 이번 시험 문항 수는 사실 되게 적었죠. 그러나 난이도는 매우 높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 시간에 대한 배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거고, 특히 미리 예상했다시피 뭐 화학의 변별력이 굉장히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생명이나 혹은 뭐 각 지구과학 파트가 연계되어 있는 내용들 거의 대부분 다 수능형 자료로 이제 자료 해석이나 분석이 메인이 됐다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난이도 중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리 파트, 뭐 화학, 생명, 물론 지구과학 일부 뭐 단원 포함될 수 있으나 여튼 이렇게 정리를 했고, 전체 배분은 항상 그렇다시피 우라생지 골고루 배분이 되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이제 기출 변형보다는 사실 수능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 해석 문제가 되게 많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시험 대비 후에 이렇게 스펙트럼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마도 2학기 진행될 때 난이도가 계속 올라갈 거다. 이유는 각각의 이제 변별력이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별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난이도는 분명히 올라갈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수능 자료가 가까워진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2학년부터 나름의 이제 수능 과목에 해당되는 거니까 학교에서도 미리 준비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물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는 이제 본 교재 그리고 주간지 테이크오버에서 유사 유형을 이렇게 확인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인상적인 건 사실 계산 파트가 물리에서도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나름은 무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서술형에서 송정 과정에 이제 발생하는 손실 전력은 당연히 서술형으로 나올 거라 예상을 했고, 수소핵융합 역시 뭐 이렇게 일부 시험에 나올 거라고는 이야기했으나 여튼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화학 파트의 난이도가 사실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HCl과 NaOH의 각각의 반응인데 그들의 조건이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죠. 즉 농도가 달라지거나 혹은 개별 부피가 달라지거나 혹은 중화점의 이동을 통해서 서로의 이제 자료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거의 도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생명 파트의 경우에는 생태계에 관련되어 있는 이 기본 내용과 혹은 자료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에너지 흐름과 먹이 그물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좀 인상적인 건 사실 생태계 보존 파트는 다른 학교에서는 좀 빼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이제 포함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본 문항에 해당되는 거고, 변압기의 경우에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한글 선생님이 되게 많이 노력하셔서 보다 심화 내용까지 많이 문제를 풀었는데 기본형에 나왔다. 그래서 가문수하고 각각의 이제 전류의 비가 서로 반비라는 이제 역학관계를 이해해야 된다. 자, 다음 마찬가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본 개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난이도는 사실 어렵지는 않았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부터 좀 시작되는 거죠. 가파도라는 애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발전이 되는지, 즉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비교하기 위해서 특정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요약 정리를 했다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마찬가지죠. 발전 과정. 그러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요 내용과 요 내용을 통해서 서두에는 사실 난이도를 그렇게 높이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사례에 대한 단순 암기. 그래서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 모든 내용을 사실 암기해야 되는 압박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 난이도는 어렵진 않으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기 실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핵발전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핵발전 과정에서의 뭐 중성자의 역할 혹은 중성자를 뭐 제어하기 위한 조건, 또 뭐 제어봉이나 혹은 뭐 감속제 사용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기타 등등 이제 파생되는 내용까지 최대한 자세히 시험이 구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뭐 우주선을 통해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는 보통은 이런 이제 포인트. 그래서 이 역시 수업 시간에 서술형으로 예상을 하고 화학 반응식까지 암기를 했는데 좀 나름 이제 쉽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의 이제 난이도를 보시면 이제 중이라고 되어 있죠. 얼핏 보면 되게 쉬워 보이나 보기에 이제 변형이 있죠. 그리고 보기가 리을까지 있다는 건 학교 선생님께서 분명히 신경 쓰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개별 뭐 이온수 모델에 해당되는 건데 너무 기본적인 문제니까 넘어갈 거고요. 이 역시 이제 pH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pH가 낮아진다는 건 H 플러스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걸 여러 번 이야기했으며 그와 관련되어 있는 지시약을 통해서 액성 확인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BTB 용액 혹은 페놀프탈렌 용액, 또 하나 뭐 푸른 리트머스 종이 정도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 한대보고는 기억에 있는 메틸 오렌지 용액이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지시약 색깔을 암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다 외웠기 때문에 충분히 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 앞서 이야기했던 7번과 유사한 유형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까지 뭐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 자, 이제부터 좀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 자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즉 해당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비교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중화점이 결정이 되고 그 전후에 이제 각각의 액성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명확히 인지해야 되는 문제가 자료에서 두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 건데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대부교는 중화 반응을 베이스로 거의 대부분 화학 반응식에 대한 해석을 좀 진행하는데 물질은 거의 결정되어 있죠. HCl과 NaOH를 가지고 항상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그리고 이과도 많이 안 나오는 편인 거고 3과는 뭐 더더욱 안 나왔었죠. 그래서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의 농도비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다. 그런데 뭐 자료 해석 자체가 사실 조금 쉽지는 않게 구성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 역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시험, 그러니까 주중 테스트도 여러 번 이제 문제를 풀었던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 각각의 이제 HCl과 NaOH의 소용액에
각각의 부피가 좀 다른데 그 부피에서의 나오는 이온의 개수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중화 반응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에 해당된다. 난이도 상에 가깝고 이 역시 이제 이온수의 비율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있는 문제보다 사실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로 돌아가서 11번부터 중화 반응 계속 시작되면서 난이도가 계속 이렇게 연계가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 자체가 사실 학생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문자 받거나 혹은 학생들한테 회신 받은 바로는 화학 파트는 나름 또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대부고는 물리나 화학 파트에 대한 이제 개념 플러스 알파 문제풀이를 열심히 병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료는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고등학교 2학년 화학에도 마찬가지 중화 반응이 나오고 그 연장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재작년에 한대부고 화학과 생명과학을 이제 이렇게 통합해서 시험 대비를 진행했는데 초반부터 난이도가 매우 높았고 이와 유사한 문항들로 거의 대부분 구성되지 않나. 그래서 첫 번째 계산을 기준으로 그들을 이제 자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생태계 구성 요소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먹이 사슬도 마찬가지 먹이 그물과 뭐 비교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역시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니까 패스할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개별 사례에 대한 이제 해석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수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들이 상호작용하거나 혹은 작용 반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전달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각각의 사례를 다 외워야 되는 압박이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대략 생명과학의 한 4문제 정도는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사실 높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지엽적인 내용으로 문항 난이도를 다소 높일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뭐 요 파트도 마찬가지죠. 에너지의 흐름도 시험에 나온다라고 강력히 주장했고 여러 번 수업을 했는데 심지어 이제 어려운 문항까지 좀 정리를 했는데 이제 기본 문항이 나왔다. 자, 먹이 그물도 이제 해석하는 패턴도 마찬가지 각 개체의 이제 유기적인 관계 혹은 상호작용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용어도 마찬가지 좀 정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생태계 보존은 신기하다. 그렇죠? 다른 학교에는 시험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거를 좀 내는 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기본 문제에 가까운 거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핵 반응에서 그렇죠?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한 실험적 이해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각각의 양성자, 중성자, 뭐 중수소, 삼중수소, 그다음에 헬륨, 원자, 핵까지 되게 다양한 요소를 놓고서 이제 혼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문제에 해당된다. 그래서 뭐 유사유형 풀었기 때문에 나름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자, 이 문제도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자료죠. 해당 자료는 우리 학교 출판사에 있는 실험 탐구 문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 나왔다. 그리고 서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문항도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찬가지 또다시 중화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화 반응에 각각의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이온수가 바뀌고 그들의 이제 지시약을 통해서 액성 확인하는 문제들로 도배가 되었다. 고로 23년 2학기 기말고사의 이제 메인 포인트는 화학이었고 특히 HCr과 NaOH의 이제 유기적인 반응 그들이 대략 6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후는 사실 이제 그쵸 수용의 종류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튼 기본적인 모델로 즉 이전 기출 유형과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생태계 환경 사이에 이제 상호작용인데 되게 수월한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 그들의 이제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만 하면 사실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문항 구성상 뭐 여러 번 반복되지만 중간에 있는 화학 파트 넘어간다면 사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항 이제 비교 분석했더니 뭐 이 정도의 적중을 보였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감히 뭐 1등급 97점을 예상합니다. 화학에서 사실 실수를 안 해야 되는 문제들에 가까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엽적인 내용들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100점 혹은 97점이 1등급에 가깝다. 하단의 내용은 설문조사와 이제 만족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방학 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화학과 생명과학을 진행할 거고, 특별히 뭐 세우면 생명과학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한번 올립니다. 학생들을 모두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